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테슬라 이야기죠. 시작하기 앞서 탑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CHB님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이렇게 응원해주신 덕분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저를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비판적 댓글과 이게 너무 차별이 되니까 이렇게 필터링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한 분이라도 이렇게까지 이게 뭐라고 너무 감사드려서 저한테 느끼기에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본 게임을 가야죠. 오늘 주식이 900을 넘었다가 장후에 좀 내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참 신기한 현상이죠.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려고 지금 왜냐면 페드가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리고 대차 대조표를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죠. 통계적으로도 이쯤이면은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반면에 테슬라는 무려 지금 5월달 최저점 대비해서 무려 50%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대부분 전기차들이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중 테슬라가 더 올랐죠. 더 잘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간 많이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 브로키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브로키지, 근데 모든 그 주식 투자 브로키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테슬라가 공개를 했는데 오늘 지금 투표하라고 일론 머스크도 장려를 하는데 그것에서 이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볼 거고요. 그 전에 참 이래서 주식시장이 참 어려운 것 같다. 이건 마무리는 해야죠. 장기적으로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참 이게 예측이 이게 전문가들도 큰 자산가들도 심지어는 숏을 포지션을 잡으신 분도 있다고 기사도 본 것 같은데 시장은 정반대로 그래서 테슬라의 숏 포지션에 대해서 되게 머리가 아플 거란 얘기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니까 장기적 예측은 가능하나 이걸 못 맞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켓을 타이밍 하면은 업틱 올라가는 그거를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 맞출지언정 언제 올라갈지를 맞추는 것도 무지무지 어렵다라는 거죠. 이건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서 다 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신이 아닌 이상 결국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마켓을 타이밍하는 건 진짜 어렵다. 최근 들어 이런 모습이 보여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서 진짜 페드가 의도한 대로 집값은 잡고 주식시장의 영향은 덜 가면서 그러니까 적재적소의 기업의 실적을 위해서 보조금을 살포하는 게 아닌가. 부족한 부분은 보조금으로 맞춰주고 전체적인 물가나 특히 집값 안정은 금리를 올려서 잡고 지금까지는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그렇게 가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어떤 내용이 될까? 이제 애니얼 미팅이 코앞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종용을 했듯이 어떤 질문들이 여기서 나올까 보면 첫 번째가 제일 많이 투표받은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주식 얘기를 한 거죠. 스탁 스플릿. 참 이건 진짜 다시 봐도 계속 봐도 신기합니다. 많은 브로키지들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 회사죠. 그런 플랫폼들이 분할 매수가 가능하게 한 주를 쪼개서 사는 것도 가능해서 사실은 스탁을 스플릿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통계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돈이 더 유입이 되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1등이라는 게 우리 3,800표를 받았는데 그 다음이 1,900표입니다. 지금 이게 리세션이 아니냐 논쟁도 많죠. 그리고 두 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면 리세션이라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또 두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 또 그런 논쟁도 있는데 지금 레이오프 말고 테슬라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 계속 생산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먼로 할아버지가 이런 것들도 영상에서 더 찍어내고 있죠. 점점 진짜 원래 의도한 대로 차량을 한 대로 찍어내서 생산 단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배터리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 FSD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사이드 비즈니스가 움찔움찔하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이 웬만큼 이 답변을 다 커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근데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2천만 대를 연 생산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장을 지으려고 이제 타겟팅 하고 있냐. 지금 몇 개는 더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런 생산 혁신과도 좀 맞물려 있지 않을까. 누구도 지금 각 공장별로 저렇게 생산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테슬라가 인수한 프레몬트 공장은 토요타가 50만 대도 생산 못 했는데 지금 그걸 넘어버렸죠. 전기차로. 아무리 전기차라지만.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이게 진짜 일론 머스크도 모델 Y 다음으로 테슬라 역사에 가장 주력으로 자리 잡을 상품이라고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지금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지금 없애버렸고 그때도 좀 정식 계약은 아니었기 때문에 프라이싱이 어떻게 될지 예약은 많이 받아놓고 이것도 어떻게 할지 뭘 하든지 간에 논란과 논쟁이 엄청날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한 말이 있으니까요. 근데 너무 차이가 난다라든지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지. 근데 또 그걸 또 가격이 비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거에 상응하는 그거 이상의 상품성을 또 보여줄지 매우 궁금하고요. 그 다음 세미 트럭 언제 어베일러블 하냐. 이것도 생각보다 랭킹이 높았습니다. 이 투표 보면은 무려 1600명 탑5 안에 들어온 거죠. 이것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보조금이 너무 살포되고 지금 여기 시장이 너무 핫하니까 참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계신 분들의 이렇게 테슬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주식을 많이 보유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보는 눈이 생각보다 비슷하다. 여기서. 그리고 그 많은 돈으로 지금 꽤 많은 캐시를 홀드하고 있는데 그럼 뭐 할 거냐? 케이펙스니 쉐어 바이백이니 디비던 배당이죠. 뭐 아니면 자사주 다시 매입한다라든지. 결국은 돈 많이 들고 있으면은 이게 참 미국은 주주 친화적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이런 애뉴얼 미팅이든 뭐 분기별 얘기든 보면은 꾸준히 자사주 매입하라는 얘기. 그래서 주가를 부양하라는. 그러니까 참 미국이 참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참 친화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잘 느낄 수 있고 이것도 EV 텍스 크레딧 이것도 제가 지겹게 지난 영상을 다 엄청 많이 만들었죠. 그게 충분히 답이 될 것 같고요. 슈퍼차저의 그런 레스토랑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 땅을 사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가 직접 개발해서 그런 에셋의 이퀴리의 밸류를 더 올릴 수도 있는 전략들 그런 것까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음식점을 만든다라는 건 거기 사실상 타운을 조금씩 개발해 간다는 거니까 뭐 요 정도 충분히 제가 그동안 미리 다뤘던 거와 많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다음은 이제 먼로 할아버지 얘기인데요. 참 이 포드 CEO 팔리 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튜버인 이 먼로 할아버지랑 이렇게 소통하는 면들. 물론 제 입장에서 구독자가 엄청 많은 거지만 또 진짜 미국에 보면은 수백만을 거느리고 있는 정말 큰 유튜버들이 많은데 이렇게 콕 집어서 먼로 할아버지를 방문하는 점들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영상 마지막에 지금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그 구조적 문제를 제가 많이 언급을 했었죠. 그것도 포드 CEO 입장에서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먼로 할아버지가 이 업계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포드도 바뀌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크레딧은 다 당신 덕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먼로 할아버지가 울컥하면서 탁 끊거든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먼로 할아버지도 참 대단하고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임팩트 있는 그 영향력, 그쵸. 그 맛을 저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 면 때문에 참 이렇게 존경스러운 것 같고요. 포드 CEO도 대단한 것 같다. 그거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런 채널에 와서 직접 그래서 면담을, 굉장히 오랫동안 면담을 하고, 이 영상 되게 깁니다. 그래서 저 틀어놓고 중간중간 제가 놓친 것도 있는데 그냥 제가 인상 깊었던 걸 이렇게 남기는 건데 대단한 것 같고 포드의 변화를 저도 응원을 하고요. 딱히 근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왜냐면 한 기업의 총 대표니까 뭔가 새로운 얘기보다는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만 얘기해줘도 시장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 라인당 200만 대 못 만들면은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공유하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만 대 밑으로 떨어지면 전혀 수익성이 안 난다라는 거죠. 기름 타는 인터널 컨버션 엔진 차들도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적당히 팔아서 돈을 벌면서 유지하겠다라는 게 안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서 하게 되면은 그냥 너무 적자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금방 기법할, 그러니까 천천히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어느 그 시점을 딱 넘어가면은 힘들어진다라는 거를 포드도 지금 알고라든지 스타트업에 투자, 근데 그것도 제가 좀 문제가 GM을 통해서 있다고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협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전기차를 우리가 왜 파냐, 우리가 그런 트랜지션도 잘 알고 있고 수익성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지금 포드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을 열심히 팔려고 노력한다라는 점, 먼로 할아버지도 이 픽업 트럭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고 이런 면들을 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먼로 할아버지가 계속 이거 차 까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죠. 혁신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계속 찍어내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회사도 이걸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테슬라의 진짜 매력이고, 요거 관련된 소식으로는 아이드라부터 이 기가 프레스를 공급받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서플라이어를 바꾸려고 합니다. 테슬라랑 같이 일하기 쉽지 않다. 테슬라는 더 큰 용량을 찍어내길 원하고 스루풋도 원하고,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겠죠. 더 빨리 찍어내고 더 크게 찍어내고 더 많은 무게로 이거를 하길 원하는데, 아이드라가 이거를 못한다 그랬더니 스위스에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어떤 회사를 또 이제 찾아서 거기에 이제 공급지를 그러니까 서플라이어를 바꾸려고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이게 어떻게 될지, 만약에 이제 진짜 가능해서 이게 바뀌게 된다 그러면 또 한 번 기가 플러스가 점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산이라는 게 쉽지 않고 아이드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노한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립니다만, 이렇게 좀 테슬라랑 같이 일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그 기준이나 이 목표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서플라이도 금방 바꾼다라는 점. 항상 하이 스탠다드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너무 이게 바뀌는 게 너무 다이나믹하게 바뀌니까요. 저도 제 차 수리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부품이 그때그때 너무 많이 바뀌니까 같이 일하는 회사들이 초긴장 상태로 일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이러니까 테슬라가 참 혁신적인 기업이긴 한데 그에 이제 서포트하는 기업들은 아마 죽을 맛이겠죠.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계약을 하면 물론 단가 후려치기나 그런 것도 있지만 테슬라 같이 너무 또 빨리 변하면은 쉽지 않을 거다. 자, 다음은 이제 허치 얘기인데요. 렌탈카 사업인데 잘 인도가 되고 있고요. 고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근데 이걸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테슬라 차량 가격이 좀 비싸지만 자기가 주행거리가 많다라고 생각되면은 여전히 가격적인 메릿이 보인다라는 거죠. 허츠에서 좀 데이터를 많이 내놨는데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도 허츠가 이 렌탈카 사업하면서도 같이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고객들의 편의성, 생각보다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급속 충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레벨 2 차저를 잘 이용하면은 그 굉장히 편합니다. 저도 주유소를 이제 안 간지 너무 오래됐죠. 이번에 그래도 얼마 전에 메가밀리언 굉장히 이게 하이를 찍었는데 한번 갔었어야 되는데 워낙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근데 주변에서 많이 사더라고요. 당첨자 나왔다 근데 워낙 기대값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와도 확률이 떨어져서 아마 그래서 주유소를 갈 법했지만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됐고요. 이 허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메인테넌스 피가 절반 혹은 60% 정도 감소했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특히 테슬라 이게 매력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 그러지만 여러 우버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회사에서 아예 증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상황을 근데 좀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전기차를 운영할 만한 상황인지 이렇게 잘 따져보시면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은 더 워낙 전기차 천국이라서 이걸 잘 이렇게 수지 타산을 맞춰보면은 생각보다 처음 살 때 말고는 돈이 진짜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그 차량 무게 때문에 타이어 값 정도 더 들어가지 그 외에는 놀라울 정도로 메인테넌스가 돈이 그러니까 별로 잡비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대부분 전기차들의 특징이지만 특히 테슬라는 더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덤으로
디프리시에이션이 이게 잘 안 떨어지죠. 차량 가격이. 그래서 여러 렌터카 회사라든지 이미 우버로 공식적으로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다. 뭐 보험료가 비싸네. 온갖 전기차에 대한 이런 뭐랄까 좀 깎아내리려는 그단 기사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산업에서도 이 진가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져서 회사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비싸지만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메인테넌스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많이 쉬프트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량 생산해 줄 수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아마 보조금을 생각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그 정도 수준이지 테슬라의 가격이 그렇게 차량 가격이 그러니까 개인한테 덜 팔아도 이런 여전히 엄청난 수요들이 항상 존재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건 빨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뭐 재고가 적다라는 요즘 인기가 많아서 근데 테슬라의 재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마지막은 지금 계속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죠. 이것도 기존 내연기관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지금 레인지 프레딕션, 그러니까 주행거리에 대한 프레딕션이 날이 갈수록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맞았죠.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주구장창 했었죠. 근데 이제는 정말 엄청 정확해지는데, 그럼 정확하니까 소비자한테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니까 좋은 거구만으로 끝날 게 아니죠.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게, 이게 정확히 예측이 된다라는 거는 자기가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같이 그냥 적당히 계산해서 그냥 배터리 잔량 보고 그냥 쓱쓱 표시하면은 부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전기차에 대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더 주행거리를 뽑아먹을 수 있는지 그걸 더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석이 돼야지 발전이 있는 거지. 그저 그냥 어떤 단순한 테스트에 의존해서 심지어 이 예측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진짜 전기차의 주행거리에 있어서 테슬라가 제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빅데이터를 통하고 사람들의 주행 데이터로 판단해서 이거를 자기의 기술력과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하고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단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히 아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